뭐가 들어가 있냐면 서재형 본부장 너니까 하겠지. 또 문호성 말 잘하니까 너나 잘하겠지. 그런 것은 다른 다단계면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이 애터미 사업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프로그램이에요. 누구한테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기회가 공평하다고요. 네? 나이가 먹었거나 어떻게 해요? 학력이 짧거나 특히 화장품 파는 회사인데 여자 인물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기 아모레 퍼시픽 정도의 되면 여기 보니까 한 2분 정도는 합격할 가능성이 좀 보이고 나머지는 좀 죄송하지만 원서 접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심한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아니 거울 보여드려요? 자기 자신한테 아직 성찰이 안 돼요? 아직도 성찰이 안 돼요? 그죠? 자, 남자 나이들 55세 되면 저도 만 55세 이제 다 퇴직했거든요. 요번에 제 친구도 장군 안 되니까 이제 퇴직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제 취직할 방법이. 그죠? 네? 55세 넘어서 남자들 쓸모가 점점 없어지고 65세 딱 넘으면 진짜 남자는 쓸모가 없어. 어디에도 하나도 쓸모할 데가 없어. 왜냐? 설거지 할 때도 받아주질 않아. 여자들은 나이가 있어서 설거지 하는데도 받아주거든요. 어떻게든지 생존을 해요. 남자들은 쓸 데가 없어. 진짜요. 이건 전 그걸 인식한 거예요. 저도 늙는다라는 사실을 언젠가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는데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건축 기술사도 장롱에 들어가 있지 전혀 쓸 데가 없어요. 앞으로 변호사들도 의사들도 이제 한의사들도 쓸데없는 자격증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게 21세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애터미를 해야 되냐? 바로 이거예요.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어요. 그죠? 수천 년간 농경사회였는데 이때는 토지가 자본이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내는 핵심이 어디냐를 갖다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 엘빈 토플로가 30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부의 이동에서 부는 이동한다. 자본이 이동한다. 뭐냐? 그 돈을 만들어내는 자본의 성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농경사회일 때는 토지였어요. 그러니까 농경사회 때는 토지였기 때문에 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 계급사회가 봉건주의가 왕이 모두가 권력이 직결됩니다.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양반이 왜 돼요? 장원급제하면 국가에서 뭘 줘요? 토지를 줘요. 그러니까 토지를 주니까 노비를 써서 임금을 적게 주고 거기서 수확하는 양을 본인이 혼자 독식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상식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애터미도 이런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20세기에 넘어오면서 산업화 시대에 한 250년 동안 오면서 토지만이 계급제도가 아닌 어떻게? 세 가지 자본, 유형의 자본화되는 시대가 열렸어요. 뭐니 해도 자본주의가 탄생되면서 어떻게 해요? 자본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됐습니다. 자본을 가진 사람이 노동력이 없는 것을 노동력을 삽니다. 여기서 노동력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에요.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체 가능한 노동력. 산업화 시대에서는 분권화를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체 가능한 노동력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대체 가능하지만 싼 임금으로 어떻게 잘 골라서 경영하느냐가 바로 경영의 가장 노동 인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가장 싸고 좋은 재료를 사는 것이 산업화 시대 때 뭔가를 만들려면 재료를 가져와야 돼요. 재료 공급을 싸게 사면 그게 경쟁력이에요. 그 경쟁력을 노동을 착취해서 임금을 줄 걸 덜 주고 어떻게 해요? 착취해서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됐어요. 산업화 혁명 때 보세요. 다 노동력을 다 착취했습니다. 제대로 안 줬어요. 딱 먹고 살 만큼만 딱 주고 어떻게 그 이상은 모든 이익 남는 것은 누가 가져갔다? 자본가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나온 거예요. 자본가가
어떻게 주인이 되는 자본주의. 노동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그걸 좀 이렇게 노동도 가치가 있어서 같이 해보자 했는데 결국은 생산성에서 지더라는 얘기죠. 어쨌든 이런 사회가 흘러오면서 정보화의 사회가 오면서 바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국면을 하게 됩니다. 이 변화에 항상 변화에 대응한 자들이 신흥부자가 됐어요. 농경사회 때 넘어올 때 산업화 시대에 빨리 적응했던 사람이 신흥부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산업화 사회에서도 또 정보화 사회로 넘어올 때 빨리 적응한 데가 부자가 됐어요. 자, SK 있죠? SK는 굉장히 별 볼 일 없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통신시장을 잡은 거예요. 그죠? 그때 노태우 대통령 사위가 SK 이렇게 해서 했죠? 그 사업권을 가진 거야. 근데 현대는 어떻게? 산업화 욕구냐? 갈리게 됩니다. 바로 변화에 대응해서 제일 빠른 쪽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바로 자본은 유형 자본 플러스 무형의 자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돈이 됐고요. 인텔리전스 지식이 자본이 됐고요. 이미지가 자본이 됐어요. 이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화장품, 그죠? 영화 사업 이런 것들이 이미지 사업입니다. 디자인 계통, 그죠? 이런 게 다 사람들이 이쁜 걸 찾는 거예요. 그죠? 예. 옛날엔 기능을 찾았어요. 기능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이쁜 거.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 디자인, 창의력 이런 것들이 자본이 됐고 혁신,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저것을 무형의 자본은 공평하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자들이 갖는 거고 이 자본은 어떻게 해요? 공기처럼 똑같이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만 하면 아이디어 낼 수 있어 없어요? 내가 노력만 하면 이뻐질 수 있어 없어요? 아니 있을 수는 있는데 돈이 있으면 더 이뻐져요. 바로 성형수술하면 바로 이뻐져요. 강남에 가면 똑같아요. 강남표는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나오면 여자들이 누가 누군지 전혀 구분이 안 돼. 그리고 똑똑한 지식.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대체 가능한 지식이 아니에요. 대체 가능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착취의 대상이 됩니다. 왜? 경영자 입장에서는 아무나 갖다 낄 사람들은 제일 싸고 좋은 것들을 갖다가 넣어. 대체 가능한 지식들은. 그러니까 대체 가능한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은 착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반 서민이에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우리 큰애도 지금 대학교 2대 4학년 뭐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했던 애인데 어떻게요? 알바 자리 오르면 방학 때 되니까 시급 6,800원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시급 6,800원 똑같습니다. 대체 가능한 노동력이기 때문에. 정보도요. 아까 같은 정말 돈 되는 정보는 고급 정보예요. 분명히 판교 개발되는 그런 정보가 아니에요. 애터미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40년 전에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투자하시겠습니까? 한국에서. 강남 땅 무조건 사놓지 않을까요? 왜? 강남 땅이 40년 동안 10만 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입니다. 최근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 10만 배가 올랐어요. 10만 배. 그러니까 그때 1,000만 원만 넣어놨어도 지금 계산이 안 돼. 계산이. 그게 정보의 가치예요. 정보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애터미도 지금 선택이에요. 근데 이건 돈 주고 선택하는 정보가 아니니까 허접하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정보를 전 목숨처럼 붙들었던 거예요. 왜? 내 가족이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없었어요. 제가 의사, 변호사 뭐 아무거 해도 어떻게 해요? 내 대를 이어서 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정보는 없었어요. 애터미는 한번 내가 월 5천, 월 1억을 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나오고 죽고 나면 자식한테 상속이 3차에 거쳐서 된단 말이죠.
전 이걸 본 거예요. 물건 사고 파는 그 정보를 본 게 아니고, 아, 우리 조상 5천 년 동안 가난을 끊지 못한 그 한을 내 때에서 끊을 수 있겠구나. 딱 3년만 노력하면. 그래서 2년 반이 지났어요. 정확하게 3년 만에 끊긴 겁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가난해질래야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안 해도, 제가 지금 죽어도 제 파트너들이 바보가 아니고 저는 그들에게 꿈과 비전, 내 꿈과 비전이 아니라 각자가 꿈과 비전을 꾸게끔 만들어놨어요. 저를 위해서 일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일하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일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네? 그걸 네트워크로.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우리 와이프도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저랑 한 25년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누렸어요. 근데 진정으로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감을 못 느낀 거야. 근데 어저께는 그래. 너무 행복해 하는 거야. 어쨌든 춤도 추대. 막 이러면서 나 처음 봐 그거. 그래서 거의 돌았구나 저 여자가. 그게 뭐냐면 환경이 바뀌어서 그래요. 왜? 안도감. 이 돈이 1,000만 원이 내년에는 3,000만 원이 되고 내후년에는 5,000만 원이 되고 3년 5년 후에는 월 1억씩 평생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꿈꾸는데 돈 들어요? 꿈꾸는데 돈 드냐고요? 응? 여러분도 공짜로 꿈꿀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이게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뭐냐면 드림이라고 하는 꿈과 결합할 때 자본화됩니다. 이거는 그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꿈과 융합될 때 이게 자본화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건 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꿈을 꿔야 이것이 자본화돼요. 애터미 정보가 실제로 강남 땅 사주는 거와 똑같은, 아니 그거보다 더 커요. 강남 땅에 와자 그렇게만 건물되죠. 이거는 전 세계 퍼지잖아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땅. 네? 그리고 그거로 연결됐던 사람들, 이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제 하는데 초청 가수를 하는데 회원들이 제주들이 많더라고. 아무나 다 불렀는데 뭐 만돌린 하는 사람, 뭐 노래교실 강사서부터 다 알아서 가수서부터 자기네들이 뭐 완전히 뭐 무슨 날 잡아가지고 노는 것처럼 그렇게 노는 것만큼 애터미 했으면 그 사람도 직급이 됐을 텐데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고. 뭐냐면 인적 자산이 결국은 진짜 앞으로 21세기의 중요한 자본입니다. 바로 이 시대. 여태까지 정보화 사회는 아까 그러했는데 앞으로 소프트 혁명 시대와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대체 가능한 노동력은 AI나 컴퓨터나 드론이나 모든 로봇 자동화 기기로 다 대체가 되는데 대체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대체되지 않는 것. 사람의 감성, 마음, 인적 관계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이 대체되지 않는 사업의 영역, 이게 애텀이에요. 절대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180개 언어를 동시에 외워도 어떻게? 걔한테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요. 살아있는 생물체만 어떻게? 만 20세 이상만 등록되게끔 자격 조건이 딱 돼 있어요. 미모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소프트 혁명 시대 때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이 이제 여러분 바뀌어야 되고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식 21세기의 신지식을 디지털 신지식을 넣으셔야 돼요. 아날로그 지식이 아니라 디지털 신지식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디지털 신지식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저 사회가 오면 여러분들은 도태하게 됩니다. 일자리를 뺏기게 돼요. 사라지는 직업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미래 애텀에 오시면 앞으로 떠오르는 직업군으로 바뀌는데 이게 새로운 거 오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고지마 섬에 1950년대 섬에 가보니까 원숭이들이 있더라. 원숭이. 근데 원숭이들이 주로 뭘 먹냐면 고구마를 먹어요. 고구마가 땅에 있으니까 고구마를 캐가지고 캐서 먹는 원숭이에요. 어떻게 해요? 무슨 원숭이요? 땅에 있는 고구마를 뽑아가지고 캐서 씹어먹는 원숭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수백 년간. 그런데 1950년도에 한 천재 원숭이 한 마리가 태어납니다. 얘가 갑자기 왜 저렇게 그냥 흙 묻은 걸 먹지? 소화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강에 가서 이거를 씻어 먹었어. 씻어 먹었더니 맛있나 봐. 씻어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몰라서 이게 뭐지? 씻어서 먹는다라는 준말이에요. 물에 어디? 고구마를 캐가지고 씻어서 이렇게 먹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엄마 원숭이부터 걱정했을 거 아니야. 왜 이상한 짓 하냐? 근데 계속 씻어 먹으니까 씻어 먹는 친구가 몇 명이 생기고 그 친구들이 또 같이 씻어 먹고 때깔이 바뀌고 점점 이렇게 좋아지니까 어떻게? 건강하니까. 왜? 흙으로 먹는 것보다 아무래도 여기 흙이 들어가고 뭐 하면 위장병 걸려서 죽기도 할 거 아니에요. 생명 연장이 되고 때깔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깔이 자꾸 달라지니까 그 씻어 먹는 원숭이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중산층이 아니라 중간급적이 있는 애들도 막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가 씻어 먹는 원숭이들이 딱 되는 날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선 전체에 수천 마리가 동시에 씻어 먹더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 학교에서 이게 무슨 이론이냐? 그래서 이게 뇌파 파동 이론이라고 하고 그런 정의를 내렸는데 뭐냐? 처음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그것이 문화로 잡히기 전까지는 선구자 몇 명들이 하지만 그것이 이제 보편화되는 어떤 과정에서 선구자들이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같은 의식을 갖고 그 행동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어떻게 해요? 섬 전체에 하나의 문화로 잡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이 참 문화의 어떤 변화를 보세요. 계속 세상이 변했죠? 그죠? 우리 70년대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영화에 써니에서 예, 우리 미래 가면 그런 것도 있대. 뭐 테레비를 들고 다니면서 본대. 그렇죠? 그때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이도 드시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거 그냥 태블릿 PC 쓰는 것이 우리는 당연한데요. 지금 아직도 저기 아프리카나 좀 못 사는 나라가 보면 이런 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들고 다니는 이 자체가 이게 씻고 먹는 원숭이들로 보이는 거야. 걔네들은. 자기네들은 못해요.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늘의 주제가 성공의 8단계 세 번째 명단 작성. 누가 이 사업을 제일 잘할 사람인가 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받아들일 사람들이 바로 혁신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고정관념이 아닌 미래를,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주로 대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과거에 관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업을 못 봐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진짜로 못 알아들어. 옛날 박사 나온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못 알아들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야. 고집해. 미래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네? 과거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미래 얘기니까. 거짓말 같고 뻥 같거든. 이게. 근데 이게 진실로 변화해요. 이거는 내가 원치 않아도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5년 전에 다 비디오 가게에서 봤어요. 5년 전에는 비디오 가게에서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테이프 돌아가는 거. 우리 그거 다 10년 전에 다 봤고요. 5년 전까지도 비디오 가게에서 그 아날로그로 봤다니까요. 또 CD로 이렇게 동그란 거 쟁반으로 된 거 케이스 했잖아요. 이제 케이스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벌써 5년 전, 10년 전 얘기인데 다 까먹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우리는 비디오 가게 있었다니까요. 동네마다 있었어. 또 없어졌어요. 앞으로 할인 매장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구멍가게가 없어졌듯이 구멍가게는 없어졌어요. 그 자리에 대기업 자본 편의점이 들어왔을 뿐이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앞으로 은행 매장들이 없어집니다. 그게 카카오뱅크예요. 새로 세운 거야. 새로 시꺼멓기 시작했어.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그 은행업 중에서 새로 시꺼먹는 원숭이가 된 거야. 어? 근데 안 시꺼먹겠다고 계속 고집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버티면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버티다가 죽어. 비디오 가게가 없어지듯이 1층 매장에 어떻게 해요? 은행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통합되고 있습니다. 할인 매장이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할인 매장 짓지 않습니다. 포화가 됐기 때문에 점점 줄이고 있어요. 월마트 같은 경우는 1년에 400개씩 점포를 정리하고 있어요. 이게 변화 흐름이에요. 배달의 민족 조만간 5년 내로 자율주행하는 드론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배달에 가방 들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직업을 잃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내년서부터 어떻게 해요? 택시 운전수가 하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자꾸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택시를 무인화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위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이 변화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은 감성 터치할 수 있는 일 외에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영역이. 예술 계통이라든지 이런 어떤 마케팅, 휴먼 마케팅 이런 거 빼고는요. 어떻게? 다 이쪽에 잠식돼요. 이제 보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고 그래야 힘의 변화를 느끼고 바로 부의 이동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거기 가 있어야 돼요. 저는 미래 앞으로 30년, 50년이 어떻게 변할지를 훤히 본 거예요. 우리 서재영 본부장도 아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던 벤처기업 접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훨씬 나니까. 에? 똑똑한 거죠. 똑똑한 거야. 자, 이렇게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꾸 변해. 인간이 필요 없어서 직업들이 다 없어진대요. 이거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던 일을 열심히 하면 자기 치즈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젠 치즈가 없어지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유목생활이 됐다면 유목생활. 이 변화에 대응하는 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살아가기 힘듭니다.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변화를 인식을 차리느냐 못하느냐가 그게 똑똑함과 아닌가의 갈림길이 생겨요. 바로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를 잘 몰라도 느낌상으로 통밥으로 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어떻게 될 건가? 애터미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요? 이제 1조밖에 안 했지만 앞으로 100조까지 간다는 이유는 컨셉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 CD가 있는데 중국에서 CD가 잠깐 있었어요. 아날로그 LP판이 있다가 중국에서는 CD판이 잠깐 나오다가 어떻게 LP판하고 CD판이 동시에 없어졌어요. 바로 디지털로 아예 넘어가 버린 거야. 중국이 더 빨리 디지털로 넘어갔다니까 일본은 CD 그 산업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네? 거기에 아직도 취해 있어요. 근데 디지털은 중국이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페이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보다 더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하루에 24조를 파는 날도 있었어요. 그 결제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앞서져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21세기는 따뜻한 고향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먹고 살던 거 없어져요. 오로지 생존은 미래에 대한 변화. 개를 쳐서 움직이는 거야 계속. 초원으로. 예? 점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어처구니가 없어지고 있어요. 뭔가 하려고 해도 어처구니 돌리려고 하면 없어. 옛날 방식으로 돌리려면 안 돌아간다니까. 인생이. 나라는 인생을 갖다 돌리는데 없어요 이게. 왜? 자본도 없고 지식도 대체 가능하고 권력도 없으니까 내 인생을 헛도는 거예요. 저도 54년을 헛도는 것을 딱 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애터미 선택한 거예요. 그럼 애터미에서 선택해서 성공하려면 봤더니 딴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너만 바꾸라 이게 너만. 나만. 내 몸이 자산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광고 모델이고 어떻게 해요? 내가 걸어다니는 광고판이고 내가 걸어다니는 마트야 마트. 내가 홍보대사고 내 매장 무형의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슈퍼 차렸다. 할인 매장보다 30% 더 싼데 여기 와서 사라. 이거 알리는 거예요.
카카오뱅크도 1층에 매장이 없어요. 근데 없는데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어떻게? 매장은 있는데 안 보여. 이게 무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거야. 안 씻겨 먹는 원숭이들은 늘 보던 거 씻겨 먹어야 되거든. 안 씻겨 먹어야 되거든. 씻겨 먹는 원숭이 나오니까 처음에 거부해. 근데 다 씻겨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골 때리는 거. 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안 씻겨 먹는 원숭이 발견이 된 거야. 이게 희한하게 다 씻겨 먹는데 다 씻겨 먹는 줄 알았더니 안 씻겨 먹는 놈이 있어. 그놈들을 열 몇 마리를 잡아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공통적인 게 있더라 이게요. 슬픈 사실이지만 그들의 공통점, 안 씻겨 먹는 원숭이들의 공통점은 뭐였을까요? 왕고. 다 나이 든 30살 넘은 원숭이들 절대 안 씻겨 먹더라고요. 너무 시장해. 원숭이들도 똑같아요. 니네들이야 씻겨 먹든 말든 나는 이대로 죽을래. 안 변해. 자기 자신에 투자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에 안 해. 우리 애터미에서는요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애터미 제품을 갖다가 아까 서재영 국장도 평상시에 뭐요? 로션만, 스킨만 바르던 분이 이제 애터미에서 10종을 바르니까 얼굴이 버짐도 안 피고 어떻게? 뺀질뺀질해져 젊어지는 거예요. 저도 지금 뺀질뺀질해진 거예요. 이게 과거보다. 네? 물론 이제 다이어트를 제가 잘 못해서 배는 좀 아직 해결이 안 되는데 요 배만 들어가면 좀 더 매력적일 거라고 우리 와이프가 한번 내년에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보겠는데 이건 장담 못 하겠어요. 네? 네. 나머지는 저 굉장히 매력적으로 저 변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와이프한테 집 나갔던 애정이 7년 동안 제가 창문으로 가난히 들어와 가지고 2008년도에 우리 와이프가 나가버렸어요. 애정이 대문을 차고 그리고 가출 8년 동안 안 들어오더라고. 몸뚱어리는 있는데 마음이 안 들어오더라고.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어오다가 어떻게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국장이 되면서 마음이 조금 반쯤 들어오더니 어저께 크리스마스 때는 완전 들어왔어. 이제 애교도 부려. 여보, 그냥 자면 어떻게 해? 이러면 애교도 부려 막. 아유. 그래서 영화 한 편 보고 잤어요. 왜요? 왜 애들하고? 예. 뭐 나쁩니까? 그렇죠. 제품만 애용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나오는 해모임, 기타 등등 건강보조식품, 그죠? 그거 열심히 먹는 게 내 미래에 대한 나의 투자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거 투자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그죠? 앞으로 애터미 통해서 양복도 나올 거고요. 운동화도 나오고 와이셔츠도 남아요. 그러니까 와이셔츠는 저는 사지 않습니다. 왜? 있는 것 최대한 쓰는 거예요. 다를 때까지. 모든 소비를 애터미로 바꾸는 거 그거 결단하면 돼요. 운동화도 안 삽니다. 신발도 구두도 안 사요. 왜? 애터미에 들어올 거니까. 에? 외투도 안 삽니다. 지금 버티고 있어요. 10년째 입던 거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외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네파라든지 이런 거 있죠. 아웃도어도 들어옵니다. 안 삽니다.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에? 다른 데 가서 가게에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돼. 그리고 애터미에만 나오면 그것만 소비해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이 뭐라 하셨냐면 앞으로 5년이 지났는데 애터미를 안 하면 아주 그냥 화병으로 죽게끔 만든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화병 안 걸린 거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2주 전에 누구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우리가 거위털 이불 나온 걸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 1주 전에 샀는데야? 그래서 얼마 주고 사셨어요? 180만 원 주고. 우리 52만 원인데요? 52만 원이에요? 130만 원이 날라갔잖아. 그 130만 원은 누가 가진 건가요? 누가 가져왔어요? 유통업자, 백화점, 그 다음에 어떻게? 제조회사, 광고사 그거 가져간 거예요. 그거 거품 빼서 애터미는 거의 원가에 줍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원가를 그렇게 싸게 줘요? 우리가 공동구매해서 수십만 개를 갖다 한꺼번에 사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싸게 됩니다. 근데 이게 중국으로 가서 1억 명이 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마트가 애터미가 되지 않겠나요? 그게 보여야 되니까 그런 거 자꾸 접하다 보면 화병 나지 않을까요? 내가 오늘 백화점 가서 구두를 딱 신어서 딱 나왔는데 25만 원이야. 딱 왔는데 어떻게? 12만 원이야. 반가게. 근데 같아. 그럼 화 안 나, 안 나? 모든 물건을 살 때 화병으로 죽게끔 만들기시겠대. 애터미 안 하면. 이거 진짜 이거 농담 아니에요. 그리고 10년, 20년 지나면 학교 가면 이거 쓰잖아요. 이렇게. 니네 집 부모는 뭐 하시냐? 애터미 다 써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직급. 너는 크라운이냐? 난 아직 파면산디?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농담이 아니라. 외적 외모, 내적 자세 이거 갖추면서 하고요. 여러분이 또 하나 있어요. 나 자신을 고용하셔야 돼. 나 같은 사람이 복제되면 좋을까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 이 사업을 성공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기 슈퍼 가거나 할인 매장 가거나 여기서 소비하는 걸 그만두고 어떻게 해요? 아까 예를 들어 애터미마트에서 싸고 좋은 물건 쓰게끔 하고요. 그죠? 30% DC 받게끔 하고 할인 매장보다 그 다음에 캐시백 30% 돌려주는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스폰서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물건 바꿔 쓸 수 있겠죠? 이걸 갖다가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2명만 알리면 월 100만 원도 주고 월 세월제면 월 1000만 원도 주고 월 1억도 주겠대. 그럼 이 2명 만드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저게 더럽게 어려워. 해봐. 나도 쉬운 줄 알았어 이게. 이거 2명 찾는데 9개월 걸렸어. 9개월. 2명 찾는데 나는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어. 일주일이면. 일주일만 안 끝나요. 응? 왜냐? 내가 현재 갖고 있던 모습들은 그들에게 신용도를 다 잃어버렸던 그걸 몰랐던 거야. 나만 착각하고 살았던 거야. 나는 이미 사업하다 망가졌던 거야. 소문이 이미 나 있어. 문호성이 옛날에 큰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단계 뛰어들었대. 절대 만나지 마라. 친구들끼리 다 소문을 냈어. 안 와, 안 와. 이 진실을 알리는데 할인 매장보다 더 싸고 좋다라고 하는 거, 이 진실을 알리는데 2년이 걸렸어. 이제 친구들이 들어와. 이제야. 왜? 내가 성공하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들은 버텨야 돼요. 응? 버티는 자가 승리해. 그냥 애터미에서 딴 거 아니야. 그냥 버티는데 그냥 버티면 안 되고 현재 모습으로는 내가 안 돼. 내 안에 있는 잠자는 거인, 이 잠자는 거인을 깨워야 되는데 이 잠자는 거인은 꿈꾸지 않으면 잠자게 돼 있어. 꿈꾸지 않으면 잠자게 돼 있다고. 꿈을 꿔야 이놈이 벌떡 일어나. 또 다른 내가, 위대한 내가 나온다고. 그 위대한 내가 나와서 싸우지 않으면 얘네들한테 이길 수가 없어. 동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가꾸고 나를 먼저 고용해서 내가 진짜 나 같은가? 나 같은 사람이 2명이 있으면 좋겠는가? 나를 늘 반성해서 이 미팅 때도 스스로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미팅에도 스폰서가 오라 해서가 아니라 내 꿈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세월 가면서 한 3년 정도 프로가 되도록 노력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사업 설명하는 거, 제품, 보상 플랜,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성공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과정의 내용을 지금 세븐과에서 계속 지금 2년 반 동안 지금 이렇게 실방송으로 39개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어떻게 태국에서도 보고 인도네시아도 보고 말레이시아도 보고 괌에서도 보고 호주에서도 보고 전국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성공을 갈망하는 자들은. 그런데 13시간을 타고 가야 될 곳에서는 보고 있는데 요 앞에서 5분이면 걸어올 곳에서는 안 와. 이게 미스테리죠. 여러분들 그걸 안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성공은 딴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석세스라는 것은 이게 knowledge야. 지식. 이건 스킬이에요. attitude, 그 다음에 습관이에요. habit.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자세가 곱하기야, 곱하기. 습관이 곱하기야, 곱하기. 이 습관과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뭘 해야 되냐? 먼저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 일단 이 생각을 바꾸려면 새로운 지식을 넣어야 돼요. 새로운 지식을 근데 한 번 가지고 들어주면 안 돼. 씻어먹는 원숭이가 되려면 자꾸 봐야 돼. 자꾸 보고 내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돼. 야, 씻어 먹으니까 좋을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씻어 먹어봐야 돼. 내가 씻어 먹어보면 어떻게 괜찮아, 안 좋아해? 괜찮으면 반복해서 하는 거야. 반복해서 미팅에서 반복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여기에 하던 일 하시면서 일주일에 2번씩 꾸준히 3년 정도가 여기에 차이게 되면 여러분들도 월 1,000만 원, 월 5천만 원 벌 수 있는 게 보이고, 적어도 월 400에서 500은 누구나 벌게끔 돼 있어요. 그것도 성공 아닌가요? 그 정도가 연금이 나온다면 여기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오실 수 있잖아요. 축적 사업입니다. 시간과 지식의 축적 사업이고요. 여러분이 계속 이게 축적되다가 이게 세월이 가다 보면 여러분이 진정 사장이 돼요. 예? 그래서 혼자서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또 지역에서 몇 명끼리 앉아서 애텀이 좋냐 안 하지 마시고 포크레는 뜨는 그런 법을 배워서 양쪽에 어떻게? 내 파트너 2명을 진정성 있게 이들에게 꿈을 주세요. 이들에게 꿈을 파세요. 그리고 이 사람도 뭐 어떻게? 물건을 쓰면서 꿈을 파는 사람이 돼서 꿈꾸는 사람이 내 좌우로 3명씩 그거 나올 때까지 그게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저게 6개월도 걸리고 9개월도 되고 어떤 사람은 1년도 걸려요. 그런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의 꿈이 있다면 수많은 사람한테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더라도 딱 1년만 참으세요. 이게 만들어져요. 저는 작년에 이 모양으로 만들고 제가 전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똑같이 복제를 하니까 어떻게? 어제는 이 사람들과 165명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1년 만에. 그리고 이젠 더 이상 문호성이의 이름의 가문에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이제 평생 지워버리는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가난이라는 그런 것을 영원히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기억되는 새로운 새해 계획을 잡으시면서 이제 금년 마지막 모든 것을 마치고 새해 다시